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15일 현재 시간 15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밤 증시부터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날카로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설명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137포인트가 하락한 38,90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요. 지금 캔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기술적 분석에 좀 치중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을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기술적으로 까다롭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이 좌측 구간에서 역배열이 먼저 발생됐잖아요. 역배열이 뭐냐면 5일선과 21선이 데드가 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난 부분인데, 이 역배열 난 부분들을 사실 강력한 힘으로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3일 차를 돌려서 비비고 비벼서 다시 데드에서 골든 크로스, 21선을 5일선이 다시 재돌파하는 형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데드와 골드가 하루아침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을 이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파동이죠. 야, 이게 정배열이야, 역배열이야?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또 반대로 어제 바로 추세를 다시 한번 흐름을 깨면서 다시 역데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데드가 났어요. 그래서 데드가 좌측에 데드가 하나 있고 우측에 골든 크로스가 하나 있고 다시 데드가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 웃고 있는 얼굴, 전형적으로 죽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이렇게 긴 기간에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파동을 이 짧은 기간 3, 4일 동안 보였다.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보였다. 다시 얘기하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의 탄력도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세론을 펼치기에는 쉽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방 테스트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근데 전일 중요한 지표가 있었죠. PPI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CPI, 목요일 PPI로 이어지는 PPI, CPI,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CPI에 이어서 PPI 또한 물가 상승률이죠. CPI는 개인 물가 지수를 말하는 거고 PPI는 생산자의 물가 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가 모두 상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전혀 원하지 않고 있는 방향이죠. 연준은 경기가 너무 좋고 GDP가 너무 좋고 일자리가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실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플레이 구간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의 긍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부담감은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준은 이제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거의 이제는 없어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한간에 내년, 올해 말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연초에 있었던 기대감만큼의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CPI 때는 그래도 어찌어찌 시장이 버티더니 어제는 시장이 부러졌고요. 그래서 어제는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CPI와 PPI의 지표 발표 내용은 거의 동등한데 시장 흐름은 결과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양방향 다 모두 열리면서 좀 복잡한 이해 구조도를 보여줬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 중에는 역시나 적시나 다른 것이 아니고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바로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효과가 너무너무나 큰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정말 위대하고 강하고 뭐 다 알겠다 이거죠. 근데 이젠 이 친구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CPI 구간대 30분 봉입니다. CPI 구간대인데 강력하게 행보를 하고 있다가 급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재차 지표 발표 때 원래 위아래 변동성을 많이 내주는 편이니까 변동성을 가져갔고 이후에 10년물 국채가 나오면서 시세가 꺾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쳐가지고 엔비디아가 종가 무렵에 3%를 추가로 더 땡겼죠. 도합 7%를 땡기면서 고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시세가 당연히 이어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으로 이어졌고 조정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시세가 꺾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PPI 발표가 떨어지면서 CPI 때와 같은 구간에서 같은 움직임을 줬죠. 그러면서 장 마감까지 테슬라, 엔비디아의 약세를 기반으로 깔고 저점을 계속 공략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만 놓고 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의 해석은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답지가 다 나온 상태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점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답지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답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답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영향력이 오히려 좀 반감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반감되는 효과도 있다. 반감된다는 건 뭐냐면 너무 자극적으로 반복돼서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덜 받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종 압박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흐름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세를 왜곡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엔비디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고가 인식한 이후에 반복돼서 조정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국면들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꺾이지도 않을 거예요. 뭐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보면 지금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났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뭐 기준점을 1억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1억으로 놓고 볼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폭락이거든요. 폭락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뭐 올라온 게 워낙 많으니까 폭락이라고 말하면 좀 무리인가요? 하여튼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같이 공유할게요. 차트를 같이 보면 자 비트코인인데 지금 고점을 찍고 오늘만 지금 8% 현재 시간 기준으로 8% 고점 대비 빠졌거든요. 7,300불에서 지금 6,700불까지 내리 꽂았으니까 단숨에 거의 6,000불 정도가 빠졌어요. 6,000불 정도가. 6,000불이 보통 돈은 아니죠.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수직으로 급락하냐 이거죠. 어느 정도의 또 기간 조정 받겠죠? 그래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선택지는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굳이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볼 만큼의 고점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우리 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수직으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기간 조정을 가져간 이후에 이렇게 재차
재급등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이 앞선 구간들 1월, 2월 섹터처럼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등장하는 시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여파, 어제 테슬라가 또 미사일 날아갔다가 중간에 또 안착하지 못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뭐 그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언급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해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주가의 레벨링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만기일이거든요. 미국은 금요일마다 만기를 치르는데 선물도 오늘 만기가 같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선물도 동시다발적 같이 만기를 하는데, 위에 보이시는 게 3월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게 6월물입니다. 조금 이건 디테일한 좀 스터디인 부분이라 조금 설명을 이 시간에 다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가격차가 나고 있긴 하죠. 이거는 프리미엄인데, 차익거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차익거래라는 거를. 여기서 보면, 이젠 이 친구는 오늘, 내일 새벽이 되면 이제 끝이거든요. 영원히 빠이빠이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얘가 이제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세가 보시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대략 한 250포인트 정도 나나요? 네, 지금 많이 줄었네요. 그 정도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는 갭이 무슨 일을 발생시키냐면 나스닥 지수와 얘의 갭이 좀 있어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16,000 정도 되네요. 나스닥 지수가 16,000 정도 지금 보시면 16,128포인트가 정도 되는데 선물은 여기에 있는 선물은 기초자산을 누구를 하냐면 현물로 해요. 기초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현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가 추가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물이라는 친구는 이 현물에 있는 시가총액의 총합을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만들어낸 지수가 얘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합산된 지수가 나스닥 지수예요. 근데 이 나스닥 지수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값어치를 붙여서 얘한테 만들어 놓은 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얘는 1, 2, 3에 만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 5, 6에 죄송합니다. 1, 2, 3을 하고 4, 5, 6을 하고 7, 8, 9를 하고 10, 11, 12를 해요. 다시 말하면 3, 6, 9, 12를 나눠서 만기를 치르거든요. 근데 얘는 각각의 만기를 맞이하는데 그 만기일이 오늘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주인공이 6월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물이 주인이 되니까 여기만큼의 갭 차이가 있는데 얘의 가격 차이랑 얘의 가격 차이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프리미엄 갭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프리미엄 갭을 노리는 갭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좀 잘 한다고 하면 뭐 흔히 말하는 꽁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금 영리해야 되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매매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 교차 지점이라 가지고 엄청 정신없이 바빠져요. 여러분 혹시 서울역 가보셨나요?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강의를 가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뭐 부산도 가봤고요, 대구도 가봤고, 울산도 가봤고, 창원도 가본 것 같아요. 집안에 강연을 하러 가게 되면 뭐 워낙 거리가 길다 보니까 또 도심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KTX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KTX를 타다 보면 어 서울로 들어오는 기차, 그다음에 서울에서 나가는 기차, 물론 굉장히 코레일에서 기술적으로 잘 분산하긴 하지만 간간이 사람이 몰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대합실이라고 하나요? 그 머물러 있는 곳이 엄청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선물도 오늘 만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월물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중첩지에서 엄청 정신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해진다는 것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 특별해요. 통상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PPI, CPI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도 사실은 답지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PPI 때도 말씀드렸죠. 이미 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답지가 새롭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차이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울러 또 더불어 가지고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현물 쪽에 얼만큼 기존만큼 힘을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힘이 빠지느냐의 다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되면 이제 변동성이 다시 좀 강하게 발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도 차분히 대응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한 주 동안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또 이번 주에 올려놨던 자료들 잘 청취해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화면 하단부에 있는 카카오톡에다 문의 남겨주시면 공부에 관련된 데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남은 시간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